최근 신부 비자 결격 사유가 돼서 비자 거부당한 사람들 신랑 중에 배우자 관광 비자로 신청했다가 피해 보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아,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신랑분들 중에 처음부터 결혼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비자 할 때쯤 돼갖고 비자가 안 되는 사유가 있는 분들. 특히 뭐 전과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혼비자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결혼한 이후에 아는 거죠. 알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 서류를 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행정사들이 보통 뭐 부모 초청, 뭐 이런 초청 비자 이런 걸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부들도 배우자 초청 비자를 하면 된다. 왜? 배우자 초청 비자를 우리가 말하는 C3 비자예요. C3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왔다 가는 신부들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무조건 하면 다 나온다고 신랑들한테 말을 하고 그걸 권해. 그 수수료 받고 저거는 서류 초청장하고 뭐 신원보증서하고 만들어주고 신랑 보고 신부한테 줘서 접수하라 하세요. 근데 접수하면은 불어. 왜 불어가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배우자 관광 비자 초청을 하는데 대사관에서 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결혼 비자를 신청을 했을 때 소득 때문에 있잖아요. 소득이 부족해서 결혼 비자가 안 나온 사람들, 요 사람들에 한해서만 비자가 불어되고 다음 6개월 후에 재신청을 해야 되니까 6개월 후에는 또 소득을 맞추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만 한번 한국 와이프가 갔다 오라고 이 시설이 관광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은. 근데 그런데 무조건 자격이 안 되는데 결혼 비자를 신청을 하지도 않고 C3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당신은 C3 비자 신청할 대상이 아니고 결혼 비자 신청할 대상이기 때문에 불허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비자를 신청을 해서 결혼 비자를 한국을 가야 될 사람이 왜 C3 비자를 신청하냐 이거죠. 그러면 결혼 비자를 신청을 해서 한번 불허가 됐을 때 불허 사유가 소득으로만 불허가 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6개월 후에 자국을 맞출 때, 근데 만약에 신용불량이나 전과가 있어 안 된다. 이거는 6개월 후에도 어차피 안 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하는 데서 C3 비자 신청한 사람들이 온 사람들 많다. 온 사람들은 많아. 근데 그게 소득 때문에 불허됐던 사람만 된다는 걸 반드시 구독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전과가 있어서 안 되니까 C3 비자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처음부터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행정사 말을 더 밀어서 근데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불허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다른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당신들 결혼 비자가 안 되니까 다른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C3 비자를 한번 신청해서 불허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비자도 신청 못 해요. 그래요? 네. 그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래 피해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건이 안 되면은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많이 알아보고 나서 그 중에 합당한 걸 해야 되는데 한국 행정사들이 뭘 안다고요. 이 영사관에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 결혼 비자가 저거는 서류만 대행해 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일을 한다든지 한국 관공서에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행정사들이 더 잘 알겠죠. 근데 베트남 현지나 외국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질적으로 이 결혼 일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흔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비자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시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담당자가 바뀌면 바뀌고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소득 신랑 직장 다니는 사람들 소득 금액 증명은도 막
1년 한 번씩 바뀌다시피 안에 내부 지침이 바뀌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자, 배우자 관광 초청 비자는 반드시 소득으로 불허가 된 사람들만 나온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 다른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 아예 결혼 비자를 신청을 안 하고 그걸로 했다? 100% 안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새로 잡아야 돼요. 배우자 관광 비자 소청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쪽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이미 관광비자에서 한번 캔슬 먹어버렸잖아요. 기록에 남나요? 데이터? 당연히 데이터 남죠. 그 사람 여권번호 딱 지면은 뭐 때문에 불허되고 결혼비자 신청 대상자라는 게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거 어떻게 이거 그래요?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다시 믿져야 본전 뭐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아마 관광비자는 3개월 후에 재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비자 다시 신청해보라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한국 행정사가 많이 알 것 같은데. 아니죠. 한국에 있는 행정사는 한국 내의 걸 잘 알지. 이 결혼 전문 행정사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서류 대행.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보면 출입국 관리소 앞에 이런 행정사분들이 좀 일부 보면은 이 결혼 서류 대행을 좀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여기서 직접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조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늦어요. 왜냐면 이 결혼 비자라든지 이거는 정보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우리가 영사관에 항상 항의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좀 뭔가 바뀌면은 좀 공지를 하고 시간을 좀 주고 뭐 2달 후부터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지금부터 딱 바뀌었다 하고 가면 그 사이에 접수해 놓은 사람들은 그걸로 다 적용해 버리면 그럼 막 불어 나가는 거죠. 특히 신랑분들 왜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소득 전에는 과거에는 근로자 원청지수 확인서 세무사가 발급하는 걸 인정해 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인정 안 해줘 버리면은 접수해 놓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게 실례로 들면은 그 때문에 지침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저런 걸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고 그 행정사들 말 실질적으로 이 현지에 돌아가는 상황 모르고 현지에 하는 업자들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분도 비자 신청을 해놓고 C3 비자를 신청해놓고 저한테 상담이 왔었어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비자를 가서 취소를 하기를 근데 조금 행정에서 좀 말을 많이 믿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비자가 불어대니까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경우 때문에 결혼이 파혼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신랑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소득이 충분한 분들은 관계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범죄나 신용이나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베트남 지인이 소개한다든지 브로커가 소개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켜놓고 나면은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진짜 신중하게 확인하고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충분히 본인들이 알아보시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